이런 일이 있네요. 뭔가로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절실한 일이 있어서 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부적.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. 장희영 교수님.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인데요. 30대 무속인, 남성 무속인입니다. 자신에게 2차례 정도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무속인을 찾아올 정도면은 그 찾아온 사람 분명히 본인이 무언가 불안하거나 뭐 궁금하거나 나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. 찾아온 나름대로 거겠죠. 사정이 있었겠죠. 예. 네. 근데 아마도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부적을 처방을 받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부적을 받아갔겠죠. 네. 돈을 지불을 하고. 근데 이 30대 남성 무속인이 여성에게 부적을 어디다 달았냐? 어디다 달았다. 거기다 달지 말고 고쳐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위치를 좀 제대로 해줄 테니까 집을 좀 방문하겠다라고 집을 방문을 합니다. 어허. 이 여성 뭐 당연히 무속인이 와서 부적 제대로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문 열어줬겠죠. 근데 이 남성 들어와서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돌변을 합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이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요. 네. 물론 그 성폭행 이전에 폭행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여성 아하.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에 아마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고 네.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여성을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갑니다. 아하. 다시 한번 성폭행을 하고 본인의 집에 손과 발을 결박하고 감금을 시킵니다. 당연히 여성이 뭐 신고를 할까 봐 이런 게 두려웠겠지만 네. 이 남성이 잠든 사이에 이 여성이 가까스로 이 집에서 탈출을 해서 네.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. 아하. 식당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이 무속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아니 무슨 이 소름 끼치는 이런 사건입니까, 오윤성 교수님? 원래 이제 이 무속인과 이 고객과의 관계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정신적인 상하 관계예요. 왜냐하면 처음에 가가지고 자기 어떤 그 어려움을 토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부적을 갖다가 이제 집에다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일단 거기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또 자기 집까지 끌고 와서 이제 감금하고 또 성폭행을 했는데 네. 모든 그 범죄자들의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경찰에 그 체포되고 난 이후에 네. 자기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원래 이제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원래 자신과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었던 그 또 다른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유를 뭐를 대느냐면 통상 뭐 심신미약이다,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사범입니다. 정말로 이 얘기만 들어도 임방글 변호사님, 이 남성, 이 무속인이라는 남성의 죄는 극히 불량하고 이 여성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고 정말 탈출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럼요. 당연하죠. 근데 지금 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. 네. 송치한 이후에 또 다른 고소가 또 들어옵니다. 어허. 보니까 유사한 범죄가 또 있는 거예요. 어허. 그래서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. 네. 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적을 잘못 붙였다. 뭐 점괘가 이상하다 이렇게 속이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집을 방문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남성에게 이 적용되는 혐의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임방글 변호사님. 그렇죠. 우선 당연히 강간에 뭐 유사 강간도 있었다고 해요. 또 못 가게 집에서 막았으니까 감금, 또 감금 치상도 있고요. 네. 또 특수상해,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서 지금 1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, 정말로 부적을 뭔가 이 받아가려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려는 약한 마음이 있는 그런 심리를 좀 악용한 걸까요? 네, 무속인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면허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이제 무속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 무속인들은 어떤 대통을 밟고 누군가한테 배워서 본인이 이제 무속인이 되게 되거든요. 네. 그 과정 중에서 진짜 그 무속인을 가르치는 무속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무속인의 길을 걸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래요? 그런 점에서 이 무속인은 제 생각에는 아마 쭉 이렇게 무속인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. 본인이 최근에 제 추측에는 내가 굉장히 남의 미래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여성들이랑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뭔가 점을 갖다 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여성들을 보면서 계속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이 기회를 갖다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갖다 채우기 위한 어떤
기회를 사용했었던 거고 무속인이라는 직업은 네.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라고 추측이 돼요. 네. 정말로 이런 사람들 이 법에 단죄가 있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